내 돈 찾는 내돈닷컴. 채무자, 신용조회, 기업조회. 내 돈 찾는 내돈닷컴. 안녕하십니까, 내돈닷컴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요, 채무자의 신용조회표를 보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 그 절차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조회표에 나오는 것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함께 그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채무자 같은 경우는 KCB 신용보고서, KCB 신용조회를 통해서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보시면은 신용등급이 나오죠. 평점 200점, 전체순위 0%, 기준일자 1월 8일. 신용등급 100점에서 0점까지인데 거의 신용불량등급, 채무불이행등급이죠. 채무자 1년 동안 신용 변동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체크하십시오. 카드 계절 정보, 농협, 우정사업정보센터, 우체국이죠. 그 다음에 농협. 농협은 청송, 영양농협입니다. 체크카드고요. 셋 다 2017년, 16년, 2008년 한 은행을 장기간으로 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출 정보. 신용등급이 불량등급인데 대출이 됐다는 거는 담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농협중앙에 2013, 10 상당히 오래 옛날 거라고 판단이 되지만은 총 9,500이 대출이 돼 있었고, 보시면은 3건이 신용, 마지막 한 건이 담보입니다. 7,400. 시골분들이 담보를 하셨다는 거는 채무자가 숨겨놓은 부동산이 있을 확률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카드 이력, 연체 이력, 카드 연체한 적 없습니다. 체크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가 뭐 발급이 안 되는 신용불량등급입니다. 신용불량등급인데 담보대출 이력이 있다. 한번 뒤에서 한번 알아볼까요? 대출 이력 및 연체 이력 정보. 10개월 전에 7,100이 대출이 됐습니다. 이 채무자가. 맞습니다. 담보대출입니다. 연대보증은 없고요. 신용판단 공모정보에서 2016년에 연체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560만원. 채무불이행 등재된 건 없습니다. 2016년에서 계속 안 갚았다면 채무불이행 등재가 돼 있겠죠. 신용불량이 갚았다는 얘기죠. 부채 추정정보. 이 사람이 어디에 어떤 부채가 있는지 나오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농협, 지역농협의 2016년 부채 정보, 아까 540만원짜리 아마 그걸 겁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체크하실 거. 자, 주거래 기관 추정 정보. 1순위 농협, 2순위 우정사업정보센터.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돈이 여기로 오가고 1년, 2년 동안 모든 금융거래가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2개 농협과 우정사업본부. 그러니까 아까 여기 보시면 2008년부터 써온 농협 있지 않습니까? 2008년, 2016, 2017 이걸 계속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시골분들이 그렇잖아요. 한번 통장 만들면은 계속 그 통장만 쓰잖아요. 경매 이력이 있습니다. 2018년, 2016 취하가 돼 있죠. 2020년에 2018 타경이면은 경매번호인데 아마 2020년 취하를 한 것 같아요. 감정평균 5,100인데 낙찰금은 1억 4,700. 공장. 이 사람이 무슨 공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시골에서 공장이라면 아마 농업법인이라든가 약초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어떤 그와 비슷한 영농조합법인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돈닷컴입니다. 지금부터 보실 신용보고서는 채무자가 장기간의 형을 살았다든가 병원에 장기간 요양을 한 상태에서 신용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가 나오는 겁니다. 장기간에 복역을 한 이후 나오면 신용이 되게 깨끗하거든요. 그 채무자의 신용조회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에서 부동산 거래로 인해서 사기로 구속됐다가 재작년에 출소한 사건입니다. 이달에 의뢰를 하셨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신용보고서고요. 접수번호 조회 일시 3월 28일 오전 9시 48분 어제 오전에 조회를 했고요. 보시면 깨끗하죠. 채무불이행 정보가 없습니다. 은행연합에서 나온 거에는. 그리고 채무불이행 정보 코드 이것도 깨끗하고요. 채무불이행 정보 발생기간 발생일 원래 이 기재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채무불이행 정보 코드도 없고요. 신용 개설 정보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변동 이력 정보도 없고요. 요즘은 이름과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그 신청 이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 거래처 정보가 없고요. 채무 조정 및 상환 정보 이것도 없고요. 개인 회생이나 파산 면책 이걸 같이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주거래 은행 추정 정보가 나옵니다. 농협을 주로 쓰고 있고요. 안양농협 관양지점에서 은행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점이라 신용 등급인데요. 670점. 6등급 정도 되는 겁니다. 기본
신용 등급정보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2021년 5월부터 올 2월까지 6등급에서 5등급 사이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실 거는 부동산 경매 요약 통계에 부동산 경매 의무 정보가 있습니다. 총건수 1건. 채무 발생으로 수용생활을 할 때 이 사건으로 아마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채무금을 못 갚아서 그 부동산으로 채권 채무금을 다 변제를 하고 깨끗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KCB라든가 이제 부동산 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보 요약 통계라고 되어 있죠. 보통 채무자들이 많이 등재가 됩니다. 채무불이행 정보 이쪽에 금융질서 물론 아주 깨끗합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앞장도 깨끗하죠.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뒷장도 보시면 두 번째 장도 거의 깨끗합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형 살고 나온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장기 입원 이런 거로 금융활동을 사회활동 안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금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정도 되면 저희는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아요. 채권자한테 물어보면 혹시 사건으로 구속된 적 있냐고 그걸 먼저 저희가 물어봅니다. 그때 말씀을 해주신 게 거의 대부분이시고요. 신용 평점 687점, 그리고 개인회생 예측 평점 신용등급 4등급 809점, 누적수인 707 평점 관련 과거 장기 연체 이력 보유. 이거 뭐냐면 회생 파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이력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어쩌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매 부동산 경매 의무 정보 이 한 건 이거로 채권 채무금이 연체했다가 해결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 추정 정보 추정 평점, 소득 추정 평점이 소득 등급 11등급, 연소득 2,400만 원 돼 있는데 이건 그렇게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4대 보험 되는 데서 그 근무했을 경우 정확히 나옵니다. 연봉이. 하지만 이렇게 채무자들 수용생활을 했다든가 수감생활을 했다든가 아니면 일용직이라든가 특정 4대 보험 되지 않는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런 소득 추정 평점을 믿을 게 못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돈닷컴입니다. 이번 시간은 채권 양도 양수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제3의 채무자가 있는 겁니다. 채무자도 이제 돈을 받을 때가 있는 거죠. 그 받을 돈을 채권자한테 대신 넘겨주는 그걸 채권 양도 양수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이제 채무자 가지고 있는 제3채무자 채권을 양도 양수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 양도 받으면은 이때 채권을 압류하고 전부 명령을 행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채권을 적법하게 양도받게 되면은 양도계약의 성립과 대항력 취득으로 원래는 이게 채권자의 채권이 되면 채무자의 다른 제3채권자는 양도채권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채권 양도계약이 취소되거나 채권자 취소권이 행사되지는 그 채권은 양도받은 채권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한 것도 동일한 효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압류라든가 이런 집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승계 집행물을 부여받으셔야 됩니다. 이번 사건은 채권자한테 채무자가 본인이 받을 채권이 있다 하고 채무금을 양도 양수한 사건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이제 사기가 좀 있어요.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채권을 다른 사람이 또 양도를 받은 게 있는 거예요. 중복이 된 거죠. 저희 채권자는 양도 양수 받은 그냥 각서만 여자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각서만 받으셨는데 다른 채권자는 법원에 판결을 받은 겁니다. 양도 양수 판결을 아예 받았어요. 승계 집행물을 부여받았고. 자, 신용평가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채무불이행 정보가 없습니다. 2021년 4월 30일 저희한테 이 사건 의뢰가 됐고요. 조회는 2020년 9월 30일 조회한 신용보고서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채무불이행 정보가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아주. 신용개설은행 같은 경우도 6가운데 대구은행, 신한은행,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2017년 시행계 2005년, 3년, 2000년, 1999년, 1995년 상당히 오랜 동안 카드와 신용 유지해 오신 분이죠. 신용도가 좋을 거예요. 이런 분은. 소득 추정은 8등급 연 3,500 직장인이나 이쪽 소득 증명이 되시는 분들은 상당히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참고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거래기관, 신한은행, 농협, 대구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양상생활금고 1년 이내에 310만 원을 대출을 받은 경력이 있고 현재는 조회 시점이죠. 현재는 230만 원, 80만 원 정도 갚은 거네요.
신용 1, 2등급이신데 300 정도 대출받고 80만원 갚았다. 그냥 일상적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대출 개설 정보 위에 같은 내용입니다. 6개월 전에 받았네요. 이게 310만원을. 우리 현재는 은행권에서 받은 거예요. 232만 4천에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19년 4월 26일 12 카드를 개선하셨고요. 신용 등급 상당히 좋죠? 예상대로. 2020년 9월에는 1, 2등급. 근데 2021년 8월에 3등급 정도 됐죠. 뭐가 일이 있는 거죠. 이분도. 신용 등급이 급격하게 1등급에서 3, 4등급, 3등급 떨어진다는 거는 연체나 이런 게 반복했었다는 얘기예요. 밑에 한번 볼까요? 자, 부동산 경매 정보는 없는 게 요약 통계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신용정보 요약 통계를 보면은 미해지 현황 있고 최근 1년 내 해지 현황이 있습니다. 최근 1년 내 채무 불이행 됐다가 풀은 적 있어요. 채무 불이행이라는 게 뭐냐면 연체 은행 전은연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이 됐다가 해지하는 게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인지는 안 나오고요. 이건 해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 6개월 1년 안에 신용 개설을 6 가운데 했다는 거죠. 평점 837점 신용평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등급에서 3등급 정도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졌죠. 여기 연체가 있으면 같이 뜹니다. 이게 우리은행 신한 이 채무자 제3채무자 이 사람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와 은행 모두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카드 카드 리볼빙 신용카드예요. 리볼빙 카드, 신한카드, 체크카드, 신한은행에 지금 현재 체크카드 쓰고 계신 거예요. 농협카드, 농협에 체크카드 쓰고 계시고요. 현대카드 일반 신용카드죠. 삼성카드 일반 신용카드, 롯데카드 리볼빙 카드, 신한카드, 대구은행 카드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안녕하십니까, 내돈닷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리분 청구 소송에 의한 채권 채무관계 앞서서 말씀드린 채권자가 형이고 채무자가 동생인 법원 판결에 의하여 내려진 유리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서 생긴 채권입니다. 상속분은 9억 정도 되고요. 형한테 법원에서 판결된 거는 1억 한 3천 정도 됩니다. 증거자료를 더 준비해서 2억 정도를 더 지금 청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동산 압류라든가 필요한 조치는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거는 현재 압류한 상태에서 신용조사서를 보는 겁니다. 보시면 나이스 신용보고서, 접수번호, 세이프키, 조회 일시, 채무불이행 정보 깨끗합니다. 없습니다. 채무불이행 정보 없습니다. 아주 깨끗하십니다. 채무불이행 정보, 신용정보사가 올라온 것도 없고요.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사, 이쪽에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신용개설정보, 우리카드, 우리은행 카드죠. 2019년 4월 24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동 1억도 없고요. 관계 거래처 정보에도 없고요. 등재된 게 채무조정 및 상환 정보, 개인 회생 및 아니면 연체됐다든가 이런 정보가 없습니다. 주거래는 추정 정보에서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구성농협, 동백지점이 있습니다. 평점 이력, 신용평점인데요. 작년 3월에 933점, 거의 신용 1등급에서 2등급 사이십니다. 거의 우수한 등급이시죠. 올 2월에 지금 신용 등급이 한 3등급으로 떨어지셨어요. 작년 5월에서 7월까지는 1, 2등급이었다가 9월부터 1월까지 2등급에서 3등급 사이, 3등급은 아니고 상당히 높은 등급이었는데 이 2월에 신용등급이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통장을 다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했기 때문에 은행 측에서 이런 부분에 신용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신용 개설 정도 한 건이 있는 거고요. 최근 1년 내 저희가 압류하고 하나를 더 만드신 거예요. 평점 870점, 개인회생 예측 증명 875, 신용등급 3등급. 저희 때문에 신용등급 떨어지셨어요. 소득 추정 평점 소득 8, 연 3,500. 이분이 헬스클럽을 해요. 동생분이 이걸 와이프하고 이쪽 명의를 다 바꿔놨어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체 정보 없습니다. 거래기관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다이노금융, 구성농협, 동백지점. 저희가 압류해놔서 아마 이쪽은 지금 쓰지를 못하실 겁니다. 하나카드, 우리카드, 카카오뱅크, K뱅크, 구성농협, 동백지점.
체크카드, 일반 우리카드, 신용카드를 쓰고 계신 거예요. 현재 통장을 개설했지만은 아까 신용개설 하나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1년 이내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2019년도 15, 17, 19 정도 돼 있죠. 안 뜨죠. 이건 뭐냐면은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안 만든 거예요. 통장을 만들면서 통장만 만들면은 안 나옵니다. 신용정보 개설 이쪽에 어느 지점에 언제 만든지 개설일이 안 나와요. CB카드 이쪽 개설 정보에. 통장만 만들고 입출금 통장으로 할 경우는 지금 이 사람은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채무자는. 보시면 신한카드 2007년부터 상당히 우수 고객이죠. 2007년부터 지금 2020년이면 15년 쓰고 계신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신용 1등급, 2등급인데 통장 다 압류했지. 말이 안 되잖아. 떼인 돈을 받아달라는데 돈을 받는다고? 착수금, 신용조사비, 의뢰비? 그것도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을? 수수료도 일부 선불? 출장비? 말이 안 되잖아, 그건. 아니, 소중한 돈을 떼었는데, 떼인 돈을 찾아달라는데, 내가 돈을 더 줘야 돼? 그건 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시장이 이런데? 왜 채권 추심 시장이 이런데?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들의 소중한 채권 의뢰하실 때 신용조사비, 착수금, 선불금 일절 받지 않겠습니다. 단 1원도 받지 않겠습니다. 수수료도 100% 후불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채권을 반드시 회수해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돈닷컴은 내 돈을 찾는 당신의 파트너입니다. 내돈닷컴 반드시 당신의 소중한 돈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욕먹겠는데 시장에서 돈 안 받는다고? 내돈닷컴 당신의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내 돈은 내돈닷컴. 이거 조사비 착수비 안 받아도 이거 부지하게 먹게 생겼네. 세일신용정보 서울중앙지점입니다. 지점장 김기현이었습니다.